예, 방금 소개받은 김논정이라고 합니다. 얼마 전까지는 이제 산업부에서 기술 PD를 하고 있었고요.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. 그리고 이제 공부는 교육공학을 했습니다. 그 지금 경희대에서 있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.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볼 거냐,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한 어떻게 보면 뭐 생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교육에서 생성이라는 말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보통 양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새롭게 변화한다, 기질을 바꾼다 뭐 이런 관점에서의 생성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.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해 나갈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이라는 건 이제 지식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게 그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기술은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.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참 좋은 지식의 축적과 전달은 대화를 통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지만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하던 그 지식의 축적과 전달 방식은 소크라테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긴 어려웠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는 방식들이 계속 발달해 온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. 그래서 인쇄술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이렇게 계속 발달해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각각 개인들의 사고력의 확장이라든가 축적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. 근데 생성형 AI가 주는 함의는 어떻게 보면 내 말귀를 알아듣는 또 다른 어떤 좋게 말하면 이제 뭐 아까 AGI가 된다 그러면 나름의 현인이 있을 거고요. 또 다른 나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등장한 거 아닌가.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장에서 해봤습니다.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새로운 어떤 초보대 AI가 등장을 하면 우리의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올려줄 거다.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많이 하겠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인간을 대체하는 거냐에 대해서도 아까 뭐 잠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억에서부터 창조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한다고 많이들 생각해 왔는데 인공지능은 꼭 그렇게 학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도의 창조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. 뭐 이런 관점에서의 둘 간에 서로가 어떻게 잘 협업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교육에서의 고민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.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에 국한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은 공통적이긴 하겠지만은 또 일자리가 이제 개편한 새로운 일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. 뭐 긱 이코노미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 워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공간 자체가 일하는 공간들이 바뀌기도 하고요. 학습하는 공간도 바뀝니다.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볼 건지. 또 다른 점에서는 인구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언어의 문제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. 최근에 들어온 생성 AI가 커뮤니케이션 언어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준다는 것 자체가 또 주는 또 다른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볼 거는 결국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또 한편에서는 사람이란 얘기도 합니다. 가장 마음이 불편한 거죠. 모든 사람이 다 기술을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요. 여기 계신 분처럼 기술을 굉장히 잘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번아웃이 증가하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.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. 그리고 이 교육에서 생성형 AI를 우리가 교육한다면 이런 점을 어떻게 그 교육 과정에서 담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은 개발자에 대한 교육도 아마 우리가 저희가 하게 될 건데요. 뭐 앞에서도 지적이 됐지만은 결국은 여러 가지 윤리의 문제나 편향의 문제들을 개발자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점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게 저희 쪽에서의 그 숙제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. 그래서 나름 이제 뭐 전략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뭐 지금 나온 대학생들을 교육한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로 일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, 그다음에 이제 뭐 C레벨의 분들 이런 분들을 타겟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들을 이제 리스킬링하거나 업스킬링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게 하거나 그런 쪽에 관점에 좀 더 접근이 맞을 것 같고요.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협회가 갖고 있는 여러 자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훌륭하신 연구진들이 계시고요. 그다음에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현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다라고
높아집니다. 그런 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모델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공통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을 거랍니다.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인력 채용과 관련된 건 어느 기업이나 똑같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. 또 하나는 그 기업에 특화된 사업의 베이스가 있는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보통 PBL인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떤 그 각각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하나 발의해 가지고 팀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하나의 HRD와 같이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. 조금 더 사례로 가보면 저희가 이제 뭐 밖에도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이제 AI 웹이라는 회사와 매직 애플이라는 회사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재를 실질적으로 초급부터 시작해서 중급, 고급을 하는 과정들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저희들의 포맷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. 각각의 과정들은 뭐 이런 식으로 차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시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 베이스 회사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직무나 역량들을 잘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평가 문항, 역량 및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설계. 그래서 그 회사에 가장 타겟팅된 어떤 형태의 접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례들로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크랙을 이미지 이식을 통해 가지고 본다든가 이런 접근들은 되게 많았다고 봐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적용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례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만들어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.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